자, 집값 절대 안 떨어진다고 합니다. 주간 매매 가격 지수도 아직 꽤나 높게 나오고 있고, 자, 월간 매매 가격 지수 올랐대요. 그래서 집값은 계속 안 떨어집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자, 기사의 허점부터 찾아봅시다. 자, 5개월 연속 상승폭 커져. 재건축 중저가 강세.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그래서 평소 때 뭘 잡았어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잡았죠. 근데 갑자기 주택 총합을 잡습니다. 자, 아파트에서 주택으로 넘어간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아파트 거래량이 박살이에요. 그리고 상승폭도 제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맨날 아파트 값 계속 올라간다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주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형별로 아파트 값이 0.90% 올라 연립 단독보다 배 이상 높았다. 그러니까 오름폭이 커졌는데 아파트가 제일 많이 커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감정원 서울 월간 매매 가격 지수 가보세요. 0.92에서 0.9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간이 월간 못 쫓아가고 있죠. 저번에 월간 조금 오르고 주간이 많이 올랐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월간 잘못된 지표다. 그런데 이번엔 주간이 조금 상승폭이 점점 떨어지고 월간이 확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월간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래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상승폭 커지고 있고, 여기서 재건축 중저가를 이야기하니까 뭐예요? 아파트 값이 더 폭등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근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상승률은 꺾였다는 거죠. 주간으로 보면 계속 상승세 주춤. 근데 왜 갑자기 월간 들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론이 하는 수법 뭐라고 그랬어요? 쭉 떨어지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느낌이 나면 지금 당장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올라가는 지표가 안 나오면 뭘 해요? 소문을 갖다 쓰죠. 재작년에 10건이 거래가 돼서 막 사람들이 이제 바닥 찍었다, 10건 거래했다, 중개사들이 막 10건 거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그달 통틀어서 거래된 거 다 합쳤더니 7건인가 8건인가 밖에 안 돼요. 소문을 지시는 것처럼 기사 써서 조장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지금 상승폭이 꺾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난달 혹은 지난 1년 혹은 17년 5월부터 문정부 지금까지 주춤하고 있는데 갑자기 월간 들고 왔더라. 수도권 감소하고 있고 서울도 감소하고 있죠. 계속 떨어지고 있다. 상승폭이. 왜? 돈이 없어요. 거래도 안 되고. 문제는 이게 언제부터 제대로 나오느냐? 11월부터 확 줄어든 게 나온다. 왜? 9월에 거래량이 엄청 줄었죠? 그러면은 9월 거래량이 준 게 어디까지 반영이 되느냐? 10월. 신고기간 30일이니까. 그러면은 11월부터는 완전히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폭은 앞으로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상승폭 자체도 굉장히 이상하죠. 지금 부동산 지수는 굉장히 잘못 측정되고 있죠. 왜? 35%가 하락인데. 역대 최고래는데. 이거 35.1%죠? 저희 얼마 전에 서울 아파트 분석한 거 있어요? 50% 이상이 하락입니다. 10월은. 하락 비중 월 기준 최고치. 이렇게 되다가 팍 튀었어요. 왜 갑자기 늘었을까요? 이제 지연 신고하는 것들도 슬슬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방배동 이런 데 떨어진 단지들 나오잖아요. 2억 4천 내렸다. 자, 상수동 얘도 떨어졌죠. 매수 우위로 바뀌고 있다. 자, KB 매수 우위 지수 이미 100m로 떨어진 지 2주째입니다. 그리고 매매 수급 동향도 이제 100입니다. 심리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질까요? 가격 피로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춤한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겠죠. 핵심은 뭐예요? 돈이 막혔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된다. 그리고 금융규제 많이 풀었던 것들을 억제하고 있죠. 인플레이션 심각하고 모든 것들이 다 지금 경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지금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있죠. 자, 금리 0.25% 올려봤자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금리를 보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물가랑 비교해서 실질 금리가 플러스이냐 마이너스냐를 봐야 돼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은 오래 갈 수가 없다. 왜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금융 불균형이 심해지니까. 누가 은행에다 돈을 맡겨요? 물가 오르는 건 2% 오르는데 은행에서 1.5%밖에 안 주면은 그런 걸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거예요. 스위스처럼 돈 맡기면은 우리가 비밀 보장해드립니다. 대신에 니들이 이자 내세요. 내가 돈 장사하는 게 아니라 보관료 받는 거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은행에서 지금 이자가 안 나와요? 나와요. 근데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실질금리가 떨어지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는 실질금리를 물가 상승분만큼 올려가지고 물가도 잡고 실질금리도 낮춰서 긍정적으로 돈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시중 부동자금은 계속 늘어났다. 다 팔고 빠졌다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저금리가 얼마나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냐. 자, 집 사는데 저금리가 한 2년은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택담보대출을 2년 납으로 빌려서 받아요?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한 30년 받아요. 아무리 짧아도 10년은 받는다. 근데 저금리가 10년 갈 것 같아요? 0.5%가 10년 갈 것 같았어요? 떨어진 지 얼마나 됐어요? 작년 5월에 떨어졌고 올해 8월에 올렸죠. 1년 3개월 만에 올린 거예요. 시작, 스타트. 근데 그 전에 분위기가 어땠냐? 미국부터 봐야 되죠. 미국 분위기 어땠어요?
금리가 정상화돼야 되는데 미국이 언제부터 올렸어요? 2015년 12월부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올렸어요? 그때 낮추고 있었어요. 2016년까지. 2017년부터 올리고 있었죠. 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빅스텝 가자 하고 있는데 빅스텝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경제 상황이 완벽히 회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빅스텝 하면은 경제에 타격이 올 수 있고 그 뒷감당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0.25%씩 따박따박 올릴 거예요, 아마. 11월에 올리고 다음 분기 때 또 올리고 다다음 분기 때 또 올리고 다다다음 분기 때 또 올리고 아마 내년은 1, 2, 3, 4분기 다 적어도 금리 인상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1.25에서 떨궜으니까 1.25까지만 오른다. 그거 굉장히 아니한 말상이에요. 그거는 유동성을 푼 만큼. 푼 거는 그대로 두고서 정상화 하겠다 이게 아니라 푼 거를 회수해야 돼요. 최소 2%예요. 내년에 미국도 금리 올린대요. 우리나라 안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 상황 이야기 안 하죠. 부동산 유튜버, 경제 상황 이야기하는 유튜버 있어요. 자, 금리 인상. 왜 금리 인상이 될까요? 바젤3가 무슨 정책이고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테이퍼링 감소 왜 하는지, 인플레이션과 금리와의 관계, 이거 이야기해주는 부동산 전문가들 있어요. 올라간다는 사람들 중에서. 무슨 얘기예요? 맨날 하는 얘기? 전세가 오릅니다. 왜냐면 임대차법 때문이죠. 공급 부족입니다. 공급 부족이라고 하니까 공급 부족이에요. 매물 잠금입니다. 매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암몰랑 잠금이에요. 금리 올라가는데 저금리예요. 사람들 아직도 사고 싶습니다. 여력도 넘쳐요. 현금 부자들 넘칩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 구매력 지수나 주택 구입 부담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업자 있어요. 예전에 금리 많이 올랐는데 집값 올랐습니다. 지금도 금리 올라도 집값 오를 거예요. 뭘 봐야 돼요? 금리를 감당할 여력이 가계에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죠. 그래서 그때는 금리를 올려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었다. 왜? 가계부채가 적었으니까. 지금은 금리를 올려도 감당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 왜? 집값이 월급에 비해서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고 그래서 살 수 있는 부담이 굉장히 커졌고 그걸 나타내는 게 주택구입 부담지수랑 주택구매력 지수인데 그걸 이야기를 안 한다. 그때보다 금리 낮으니까 오를 거예요. 자, 떨어지기 전에 나온 현상 말하는 거 볼까요? 매수 수요가 줄어든다. 보이죠? 거래량 박살난 거. 그리고 한 단계 더 거치는데 뭐예요? 대출 규제를 하면 1차적으로 저가 매물로 수요가 넘어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나타나고 있죠. 자, 지금 경매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하방 구간의 가격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고 보지만 점차적으로 힘이 떨어진다. 신호가 나타나면 바로 하락한다고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지속해서 나타나는가.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타성기간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청약을 해서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줄어든다. 자, 몇십 대 일, 몇백 대 일, 몇천 대 일이 나오는데 이게 반대로 줄어들 수밖에 없죠. 첫 번째는 뭐예요? 분양의 투기 수요를 막았다. 투기 수요를 막은 거 뭐 있었죠? 첫 번째, 전매 제한. 두 번째, 실거주 요건. 세 번째, 무순위도 당해 지역. 그 다음에 여기서 분양권, 양도세 강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대출 제한. 대출 풀렸는데 크크크 댓글 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집단대출 때문에 은행 위험 온대가 농협이에요. 집단대출 막 내주다가 7% 넘어갔죠? 막 내줄 것 같아요, 은행에서. 그럼에도 계속 막 외곽 아파트도 9억 초과 주택 쏙쏙. 원래 그래요. 이번 때 보면은 강남 3구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강남 3구 멈추고 노도강이 이때쯤 딱 올라가다가 바로 떨어져요. 서울에선 노도강 올라가고 노도강도 사실 근데 오래 못 갔죠. 이제 거의 끝물이죠. 그 다음에 지금 어디 가요? 인천, 안산, 시흥, 평택, 화성, 남양주 이런 데들 오르고 있죠. 작업품 붕괴 최후의 순간에 투매에 나간다. 왜? 고수들이 보는 거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거죠. 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요? 최후의 순간에 안 팔리니까. 상수 끝에서 팔려면 안 팔려요. 그러니까 어깨에서 팔고 빠지는 거예요. 그거를 사서 그때까지 심리가 남아있으니까 사서 올리죠. 자,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질 때 빅쇼트 보셨죠?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빅쇼트에서 마이클 버리가 언제 예측을 하느냐? 2년 전에 이미 대비를 해놨다. 그리고 2년 후에 떨어지죠. 늘 그런 상황이다. 올라간다 했을 때 아마추어들 막 몰리잖아요. 이번에 주식 몰리는 거 보면 나오죠. 부동산 거래 총액은 떨어지는데 대출만 쭉쭉 늘어나고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돈 없는 사람들이 대출 끌어다 사고 있는 동안에 팔아서 현금화하고 있다는 소리지. 2030이 사고 있대요. 비중이 늘어나고 있대요. 아마추어들 초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도 전문가들 글쎄 이야기하는 거 뭐예요?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다. 입성 수요는 계속 있다. 주택 보급률이요. 리먼 때 지금보다 낮았어요. 입성 수요 계속 많았어요. 인구요? 91년 이후로 서울 인구는 계속 줄고 있어요. 입성 수요는 줄고 있죠? 공급은 늘어났죠? 그때는 떨어졌는데 지금은 오른다. 누구나 좋은데 살고 싶은데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죠. 입성 수요 있다고 해서 계속 올라요? 그러면 리먼 때 왜 떨어졌어요? 91년 이후로 서울 인구는 계속 감소 중이에요. 수요는 계속 줄고 있다는 거죠. 근데 공급은 계속 늘어났죠. 그때보다 그래도 아파트 총량은 늘어났죠. 이 사람들이 무슨 전문가냐. 결론, 심리 박살나고 있어요. 그리고
하락거래 비중 늘고 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경매 늘고 있죠. 하락거래 비중만 늘어나는 정도도 아니죠. 대출 안 나오는데 대출 몰려서 받았대요. 그랬는데도 거래 금액도 안 늘어나고 있다. 모든 게 끝났다 이제. 심리가 박살나고 있고, 저 지수 측정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반영이 늦은 거지. 이미 하락 장세로 바뀌었다. 주변에 나가서 부동산 보시고 보면 다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